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 서울 관악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 관악을이 이번 4.29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는 모습인데요. 새누리당은 표정관리에 들어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패닉 상태에 빠지며 선거 판세가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판세, 정군기 홍익대 교수, 민영삼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분석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동영 의원 예상했던 대로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민 원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평가라기보다는 네.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왜 출마했을까라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야권에서 우선 이제 굉장히 당혹스럽고 놀라운 일이지만은 우선 본인 자체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정동영 후보 국민모임 측에서는. 그래서 지금 국민모임 측 자체 측에서 한 조사나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한 조사가 결국에 3파전으로 굉장히 혼미한 상황 속에서 계속 한번 그 세모를 해가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출마를 이제 결심한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되는 게 결국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후보가 특히 이제 어부지리를 얻었을 경우에 과연 정동영 후보의 출마를 어떻게 야권에서 평가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정 교수님, 네. 사실 정동영 전 의원 입장에서는 거의 정치 생명을 건 마지막 출사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치 생명을 건 건데 저는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걸든 안 걸든 간에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 대통령 선거에 나간 사람이 지역 선거에 한 번 또 했었다가 또 탈당을 해가지고 또 도전을 하고 하는 모습이 과연 큰 정치 지도자의 어떤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냐 하는 네. 게 저는 참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네. 그동안에는 그 정동영 그 전 상임 고문 언론계 대선배이기도 하고 또 훌륭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비판을 자제했지만 말이죠.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민모임 갈 때도 진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개혁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국민모임 가가지고 맡은 게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근데 결론은 그 셀프 인재영입이 아닙니까? 셀프 인재영입. 네, 셀프요. 예, 그래서 뭐 본인의 어떤 그 명망도 때문에 뭐 네. 당선이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정치 문화가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재보선이 무슨 그 올드보이들의 화려한 귀한물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유권자들이 이제는 저는 손학규 전 그 지사 그 상임고문의 예를 볼 때 또 다른 그 변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또 근데 국민모임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저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정말로 정동영 의원이 1등이 당선이 되면은 국민모임은 엄청 탄력을 받겠죠. 네. 그리고 설사 2등까지만 하더라도 3등 했을 경우는 좀 문제가 다르지만 2등까지만 하더라도 결국에 야권 분열의 책임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득표력이 있다는 걸 보면서 나름의 추동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네. 충분히 그런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에 이 대목에서 그러면 결국에 정동영 전 후보가 이렇게 여기 관악을에 출마할 때까지 또 천정배 전 의원이 탈당해서 출마할 때까지 도대체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지도부는 뭘 했느냐. 네.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어찌 됐건 간에 관악을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정태호 후보가 핵심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짜리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참고 우리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천정배를 관악을에 전략 공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김상곤을 성남에 전략 공천을 한다든지 그리고 광주를 참신한 인물에서 경선을 시켜줄 테니까 이번에는 좀 핵심인 자네가 좀 참어 하면서 어떤 지도력을 보였으면은 천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고 이 관악을에 출마했다 그러면 정동영 의원도 여기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이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는 당내 비노의 비판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걸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일단은 선거 결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선거 결과가 만약에 나쁜 상황으로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지도부에 대한 비판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네. 우리 정치가 어느 정도 그 진전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저는 그 민영쌤 그 말씀에 좀 동감 말씀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계산을 고려해서 천정배도 어떻게 그 전략 공천도 하고 근데 일관되게 문재인 대표가 보인 모습은 앞으로는 이제 그 지역 경선을 하자 그리고 빅보이라고 해서 전략 공천 없다. 이거 아닙니까? 네. 저는 좋게 봤어요. 그래서 관악을 같은 경우도
김희철 그 전 구청장 전 의원이 네. 아주 박빙의 승부 끝에 지금 떨어진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이번 관악을 선거에서 김희철 그 전 의원 네. 이분이 어떤 판단을 할지 사실상 그 호남 세력의 그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과연 그 새정치연합 쪽에 힘을 실을 것인지 아니면은 정동영 그 후보한테 힘을 실을 것인지 뭐 당인이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는 그 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호남의 또 그 민심을 어떻게 전달할지 이게 아주 그 참 미묘한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내 경선에서 결국에는 당원, 당심의 50%,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50% 이렇게 했는데 김희철 후보가 비노계 민주계 아니겠습니까? 네. 김희철 후보가 이 당내 당심에서는 3.0%를 이겼어요. 근데 이 정태호 후보가 일반 그 관악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3.6%를 이겨서 도합 0.6% 차이로 박빙이네요. 완전 박빙으로 정 교수님 말씀 완전 박빙으로 정태호 후보가 친노의 정태호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된 겁니다. 이랬으니까 과연 비노의 민주계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하고 관악구청장도 했던 이 김희철 의원이 더더구나 이 출향의 호남 향후회가 굉장히 많은 그 관악 지역에 또 서민층도 많은 지역에 어떤 향배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결국 이제 새정치연합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또 산 넘어 산이라고요. 결국에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은 이 정태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이 총력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 달랑 혼자 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비노 호남의 그 중진 의원 대표급인 박지원 의원, 네. 그다음에 그 김한길 전 대표, 그다음에 또 박영선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까지 이 모든 대표급의 의원들이 가서 총력적으로 가서 해야 아주 박빙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정동영의 명분을 뺏어서 바람을 재울 수가 있는데 이 비노 대표급 인사들이 과연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또 한 볼만한 한 대목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정면 승부란 말을 오늘 그 정동영 전 의원이 들고 나왔는데 누구하고 정면 승부를 한다는지 모르겠지만 정면 승부를 하면서 그 정치 현장의 그 컴백을 알렸는데 문재인 대표가 정면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동영 그 전 상임 고문이 뛰쳐나갈 때 본인은 새정치연합의 정책이라든가 진로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뛰쳐나. 예. 네네. 나는 진보를 하겠다. 노동자와 농민을 향한 그런 진보 정책을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폐공장에서 그 발견대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아는 정동영 그 의원 언론인 시절의 정치인을 보면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진보적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뭐 그 정치 말년에 진보 정치를 하겠다고 뛰쳐나갔으니까 문재인 대표는 지금 중도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큰 틀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고 또 민정상 원장께서 말씀하신 전 당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1대1로 붙어가지고 그 표를 사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문재인 대표의 앞으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내심 그 새누리 쪽에서는 지금 뭐 미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정표가 관악을이 항상 그 여권표가 한 30% 초반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초반대가 있고 양쪽이 이제 그 표가 분산된다고 하면은 관악을에서 한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 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정동영 의원이나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참 복잡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사실 보통 이런 선거 때 되면 이제 결국 야당의 이제 뭐 연합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방금 전에 관악에 직접 지원 유세를 가서 정동영 후보하고는 연대는 없다, 단일화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그 옛 통진당의 정의당의 그다음에 무슨 노동당의 이 후보들하고 과연 연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옛 통진당하고 연대를 할 경우에는 바로 종북 숙주론, 종북 틀에 바로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살행위나 자살골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은 정의당하고 노동당 이 야권 후보들하고 연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그 지적을 받게 되겠죠. 그렇군요. 아까 말씀 이제 새누리당 이제 표정 관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만만한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그렇죠. 네. 야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관악을이라는 데는 이제 관악구 중에서도 네. 그 관악갑은 그 김성식 의원도 나오고 여권에서도 의원이 나왔는데 뭐 88년 이후로는 한 번도 여권에 나온 적이 없다고 그러죠. 옛날에 그 김수환 의원이라고 큰 정치인을 배출한 그런 지역구인데 계속 그 뭐 야당의 정말 텃밭 중에 텃밭인데 네. 여기에 이제 오신환 후보가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상당히 뭐 지금 구도로는 뭐 좋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선거 전략에 보면은 그 밴드웨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막판에 가면 유권자들이 이제 그 군소 후보들의 그 줄 표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표 방지 심리. 그래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그 후보에 대해 몰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새정치연합 쪽으로 저는 표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근데 그 문재인 대표가 알 거예요. 지난번에 이정희 대표라든가 이런 대선 때도 그렇고 단일화 해가지고 재미를 못 받고 중도 전략을 표방한 마당에 정의당이나 특히 통진당하고는 뭐 단일화된 게 말이 안 되고 정의당도 지금 국민 모임하고 가깝거든요. 정의당은 정동영 후보하고 네. 지금 합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정면 승부, 중도를 향하고 정책으로 승부를 보고요. 그다음에 그 당내 여러 의원들 투입시켜가지고 동네마다 그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새누리 쪽에서는 매우 그 미소를 띌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펼쳐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제 선거 때마다 특히 이제 관악을은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하다. 그러면 이제 호남표를 얘기하는 건데 특히 전략적 투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 이제 밴드웨건 효과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관악을의 정치 지형상 네. 우선 이 도시 산업 우리 그 60년대 70년대 산업 발전 과정에서 도시 빈민으로 유입된 그런 지역 주민들, 지방의 주민들이 호남 향후나 다른 그 충청도 이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봉촌동이라고 관련 지금은 이름을 네, 바꿨지만 이 서민층들이 몰려 사는 완전 그 서민 지역입니다. 그리고 호남 향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동영 후보는 호남 출신이지만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정태 후보는 경남 그렇습니다. 산적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또 바뀌어져 가지고 과연 그런 서민 호남층 중심으로 있는 서민층들이 막판에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정말 이 관전 포인트죠.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취임 5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제 100일이나 뭐 석 달 뭐 이런 경우를 하는데 50일은 좀 드문데 아무래도 재보선을 둔 포석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표의 50일 총평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저는 최근에 문재인 대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드렸는데 역시 그 중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 선거 그 사를 공부를 해보면 중도 공략해가지고 그 많은 대권이라든가 많은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중도를 그 공략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지금 뭐 안보 문제, 네. 그다음에 경제 문제, 그래서 그 소득 수준을 그 겨냥한 그런 네. 그 경제 문제 들고 나오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입니까? 굉장히 그 낮은 자세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50일 동안에 마늘하고 쑥을 먹었는데 더 먹어야 된다. 50일 동안 더 먹어야 된다. 사람이 되겠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아주 낮은 자세죠. 그래서 저는 50일 더 먹어갖고 안 되고 야당이 집권을 하려면 내년 총선 이기려면 올 한 해 내내 그 마늘하고 쑥을 먹어야 되는데 이 그 먹는 과정이 역겹고 힘들잖아요. 그 선거가 이번에 또 4월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또 얄팍한 계산을 해가지고 뭐 어디 단일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 내건 그대로 안보 경제 내걸어 가지고 정면 승부를 벌이고요. 혹시라도 뭐 정동영 후보나 여권 후보한테 뺏긴다고 하더라도 네. 큰 틀의 그 어떤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더 야당의 그 집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민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이고 우선은 이제 칭찬과 긍정적인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결국에 오늘 또 문재인 대표가 결국에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로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또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의원들이 안보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의원들이 새누리당이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새정치연합이 군대 안 갔다 온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직격탄이 아니라 일종의 약간의 그 포인트가 안 맞은 네. 그런 이제 오발탄 성격을 띠게 그러네요. 됐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그렇다면은 네. 당내에서부터 철저하게 통제하고 일체감을 가지고 공격에 여권을 공격하는 선봉에 나서야 된다. 그런 측면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안에 내부 통제력을 좀 더 강화하는 네. 그런 그 행보도 상당히 필요하다. 너무 바깥으로 국민만 보고 가고 우클릭 가는 것보다는 벌써 안보 정당 천안함 폭진 문제도 잘했죠. 그렇지만 벌써 서른 의원이 또 다른 얘기를 했고 정청래 의원이 또 벌써 다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부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갖고 문재인 대표를 지지할 수 있도록 그런 행보를 보여야만이 결국에 중도 국민들도 신뢰를 갖고 안보 정당으로서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그렇군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경제 부분을 지금 사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 경제 얘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정책적 수단이 없는데 좀 부담스러운 거.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그칠 가능성은 없을까? 어떻게 보세요? 경제 부분에 대한 포커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대표가 왜 졌냐를 따져보면 네. 경제민주화라는 그 슬로건을 뺏겼거든요. 박근혜 후보한테 뺏겨가지고 야당 후보가 가장 먹힐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뺏겼습니다. 기습적으로 뺏기는 바람에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어영부영 같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와버렸는데 결국 이번에는 아주 조기에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네. 뭐 레이건이 클린턴이 한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권 찾기 위해서는 경제가 중요하다 하고 먼저 들고 나면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무슨 플랜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자회견에서. 그러나 그 소득 주도의 그 포용적 경제 성장 그다음에 우리 뭐 민주전략연구원이가 거기서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전략을 중도를 향한 전략을 잘 세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박수 치고 싶고 다만 네. 리더십 부분을 우리 민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서른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의 단속은 필요하다. 사실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어뢰로 일어났다는 걸 이제 정말 얘기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 자인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대표가 자인하고 이제 반성을 하고 있는 마당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과서에 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서른 의원이 그 반론의 여지가 있다. 네. 이건 정말 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입조심을 시키고 또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좀 단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다만 근데 군대 얘기는 저는 그런 짜잘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왔냐고 보니까 하도 이제 새누리 쪽에서 자꾸 안보로 네. 이제 종북몰이를 하니까 우리 쪽에 군대 같은 거 더 많은데 근데 사실은 새정치연합이 많긴 하지만 새정치 쪽에는 학생 운동을 하다가 이제 못 간 약간 도덕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앞으로 저는 이제 누가 군대를 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과 어떤 비전으로 승부할 때다. 그래서 관악을이건 광주군 간에 너무 지금 여야가 오늘 뭐 김무성 대표도 가 있고 뭐 그렇게 좀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네 곳에 너무 이렇게 올인하는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렇게 정책 보입니다. 경쟁을 해야 네.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사실 이제 문대인 대표하고 홍준표 효남지사의 이제 무상급식 논란 이것도 참 뜨겁습니다. 핫 이슈인데 사실 이게 이제 이게 사실 내년 총선까지도 길게 갈 이슈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 경남 도청에 가서 할 적에는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판정패한 게 아닌가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홍준표 지사께서 불필요하게 이 국내에서 오면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또 이코노미석을 타는 사람들을 뭐 정치 쇼한다고 그러고 네. 또 본인은 미국 가서 비공식 네. 골프하고 평일날 골프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일날 고위공직자는 골프를 쳐도 국민 정서상 반감이 되는데 이런 아주 사소한 일을 언행에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치밀하게 하지 않아 보니까 홍준표 지사가 던졌던 정말 무상복지 프로그램의 재조정,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 선별적 무상급식 이런 부분이 희석돼 버리는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홍 지사 본인도 안타깝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층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께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정말 정책 방향을 한번 선택했으면 그걸 설득하는 과정도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 최근의 행보다고 그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의 어떤 도취 그 성과 때문에 도취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던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무상급식 논쟁 2라운드. 저는 근본적인 방향에서는 홍준표 지사의 얘기가 맞다고 보는데 근데 홍 지사가 이걸 너무 강하게 얘기하기에는 우리 국민 정서가 그래도 학교 가서 애들 잘 사는 모습에 그런 생각 없이 밥 먹고 뛰어노는 거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 지사의 생각이 100% 오를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처음에 새누리도 이제 동조를 하다가 지금 경남 초등학교 일부에서 시위를 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이제 또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향은 옳지만 이런 또 국민들의 선거로 나타난 어떤 정서를 포용하는 게 조심스러운 전략이 필요한데 강하게 얘기해놓고 본인은 또 몸조심을 잘 못해서 이렇게 설수에 오르고 이런 모습 그런 점에서는 정치 지도자는 또 이미지로 크게 또 하면 승부 보는데 그동안에 무슨 검사에서 참 잘 쌓아온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진 것 같고 저는 비즈니스 이코노미 말이죠. 그거 공격하는 서영교 대변인과 그거 참 정말 자잘해 보이는데 우리가 미국 가기 위해서는 저는 국회의원들 다 비즈니스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맑은 정신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공격하는 잘못된 거고요. 문재인 대표가 국내에서는 이코노미 탄 거 이런 거는 또 아주 순발력 있게 보이죠. 근데
홍준표 지사가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본인도 저 같이 가서 옆에 앉는다든가 이런 네. 것도 좀 배려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사회가 정책이라는 큰 문제를 놔두고 뭐 누가 뭐 이코노미를 타느니 뭐 그 빚을 타느니 이 문제가 너무 좀 벽까지가 부각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 본질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은 이것이 이제 새누리당 또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가 박근혜 대통령 하다가 약간 꺾이는 주춤세인데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결국에는 그 순방의 리포트 효과까지 해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하면서 상당히 완만한 상승세로 해서 참여했더니 또 홍준표 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런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네. 약간 주춤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충분한 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네. 사실 이제 사드라든가 외교 정상회의를 통해서 얻은 지지율을 뭐 사드라든가 무슨 AIIB 뱅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까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네. 정부 당국자들이 결국에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못하고 그런 반면에 일본이 너무나 가서 상하 양원 합동 아베 총리가 가서 할 수 있을 정도 외교력을 발휘하고 네. 물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우리 외교 안보 팀이 정부 측에서 너무 좀 모호하게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네. 불안한 심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부에 대한 그 신뢰, 긍정적 평가가 당연히 낮아지게 되고 철회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전반적인 평가는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조금 올랐더라고요. 오늘 그 발표된 어디 여론조사 업체 그 발표로는 오늘 또 올랐습니다. 네, 조금 반등을 했고 네네. 주간 조사로도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저는 왜 이런 이 효과가 나타고 자생을 해보니까 이병기 실장 효과가 아닐까. 네. 여러 가지 뭐 사드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면에서 뭐 박근혜도 잘해왔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 당하고 별 마찰 없이 뭐 최근에는 뭐 KLL입니까? 뭐 그런 김무성, 이완구, 이병기 라인에도 모임도 잘 있어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큰 그 잡음 없이 무리하지 않고 소통을 보이는 모습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점수를 까먹지 않고 이게 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비서실장을 또 잘 두는 것도 대통령의 그 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예.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지금 이정현 의원,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의 광주 쓰레기통 발언 이게 좀 있는데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정현 의원이 좀 격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설적이고. 직설적이고 얘기하다 보면은 뭐 많이 접촉하셨지 그께서도 근데 결국에 이것도 좀 겸손하게 상황을 대처해야 될 그런데 나온다. 물론 본인이 당한 서름은 알죠. 근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요. 네.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 광주 서울에 본인이 출마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야권 단일화 500년 후보고 그때요 한나라당 후보, 새누리당 후보에게 광주에서 39.5%나 줬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취급한 거 아닙니다. 네. 굉장히 성원을 해준 겁니다. 물론 당선은 안 됐죠. 그렇지만 이제 순천 곡성에 가서 당선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그 인물을 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당이지만은 너무나 그 민주당 하지 말고 이 새누리당의 정부 여당의 지역 발전에 대해서 힘 있는 후보를 한번 밀어주라는 의미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격정적인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강주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서상 좀 그 겸손하지 않은 표현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저도 것 이제 같아요. 이정현 의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열심히 네. 하잖아요. 일단 네네네네.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참 그 점수를 많이 매기고 싶은데 그날 제가 연합뉴스 그 장면을 봤어요. 쓰레기 장면을 봤는데 네. 정말 그 분노에 찬 격변을 그 표정 정도로 네네. 너무 섭섭하다, 울분. 네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광주 서구에서 선택받지 못했다는 그런 표현이 이제 쓰레기로 이제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광주 시민들이 그런 그 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이정현이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걸 받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네네, 들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정말 울분에 차인 게 막 보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일리성으로 보고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